가겠구나 안 가겠구나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략하는 담소. 범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린이를 위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 시작하시려고 주식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린이를 위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 이런 요청도 굉장히 많았고, 범씨가 자칭 주식 고수시죠? 아니 고수는 아니죠. 고수님들은 엄청 많고.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일단은 주식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세 가지 파트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주린이는 탈출할 수 있을 거고, 주식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은 못하지만 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자격을 갖게 된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시죠. 첫 번째, 책을 읽어야 됩니다. 진부한 소리죠, 진부한 소리. 책을 읽는 저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일단 책은 경제, 주식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고요. 뻔한 소리인데 이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에요. 왜냐면 책에서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이 다 담겨 있거든요. 그치, 그 경험을 그렇죠. 그 책 한 권으로 산다고 할 수 그렇죠. 있지. 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 제가 했었던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책을 100권을 읽는 걸 목표로 해요. 100권이요? 근데 목표는 성공한 적은 없는데 그래도 뭐 한 60권, 70권 정도는 항상 매년 읽거든요. 근데 직장인들 책 읽을 시간 없잖아요. 그죠. 짬내서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읽는 거를 다 기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개인 밴드를 운영을 합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나의 개인 공간이라고 해갖고 만들었어요. 이름을 범시로 좀 바꿨고요. 제가 네. 이렇게 제가 읽었던 책, 지금 2021년 들어가는 42권 정도 읽고 있고요. 요새 보면 근데 주식 관련 안 된 책들도 많이 읽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읽고 있고, 날짜를 보시면 각자 날짜가 보이거든요. 2020년 거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2020년에도 이런 책들을 읽었고, 네. 그렇게 항상 목표를 세워놓고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거 이런 식으로 지금 몇 년째, 지금 책을 읽은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네. 기록을 하기로 한 건 2018년부터 했던 것 같아요. 2018년부터 네, 그래서 기록을 2018년부터 기록을 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다가, 진짜 많이 읽으셨네요. 네, 그죠. 보면 주식 관련된 거 말고도 좀 많이 심리학 책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읽었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책을 항상 네. 읽으면서 기본적인 개념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게 책을 읽다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비슷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거를 깨닫는 게 이미 나는 이 내용들을 다 안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내용이네? 이렇게 느끼면 그 말 자체가 나는 이미 그 내용을 다 숙지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처음 읽을 때는 주식 용어나 경제 용어를 알려주는 책들을 좀 읽는 걸 추천드리고,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조금 익숙해지면 이제 경제 흐름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들이 많아요. 그런 책들도 좀 읽다 보고. 돈의 흐름 이런 네,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사실 주식은 심리전이거든요. 진짜 주식을 잘했던 주식 투자자들, 유명한 투자자들이 만들어낸 서적들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까지 다 적어놓거든요. 그런 거를 느끼면서 같이 멘탈 관리를 배우는 거예요. 멘탈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마음 정화시켜주는 책들이 있거든요. 제 책 리스트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 많이 읽어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화하는 거예요. 엄청 주가가 많이 떨어진 날, 요런 날 평온함을 찾는 거죠. 이렇게. 스님 책이라든지 뭐 심리학 책 읽는다든지 다른 잡념을 다 없애주거든요. 책을 읽으면. 그다음 이게 책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럼 이제 뉴스 기사나 이런 거 읽는 것도 굉장히 빨라져요. 스키밍 기술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책을 읽으셨는데 네. 책 선정 기준이 따로 있었나요, 범씨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네네네.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예스24시를 들어가서 거기다가 책 이름을 치잖아요. 그러면 책 평점이 나와요. 9점 넘으면 봅니다. 9점 이하는 그냥 안 봐요. 추천을 받은 거면 모르겠는데 평소에 볼 때는 9점 밑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제 책 리스트를 보면 항상 주식 경제책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해요. 하지만 아까 보니까 그런 것 같다. 예전에는 주식 경제책이 대부분이었는데 다 비슷한 소리예요. 그거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읽어야 돼요. 저는 책은 계속 읽을 생각이에요. 이 조언을 범씨에게 좀 오랫동안 들은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요. 책을 계속 빌려주는데 다시 돌아와요. 그냥. 읽었다고 하고 읽었어. 두 번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알림 설정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알림 설정. 네, 절약하는 남도 알림 설정을 해놓으라는 이건 그것도 해야 되지만 네. 네. 수많은 주식 어플을 쓰실 거예요. 저희 예전에 주식 어플 영상도 네네네네. 찍었잖아요. 네. 어플에 알림 설정을 해놔서 그 알림을 통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진짜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종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종목의 뉴스에 많이 노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서 종목에 대해서 계속 뉴스가 오거든요. 그 팝업으로 주식을 계속 알림 설정을 해놓은 네, 거예요?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관련된 뉴스들 아니면 기업 공시가 떴다 아니면 어떤 투자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오. 그런 게 다 와요. 그거를 다 읽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알림 설정을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오면 너무 많이 오면 사실 안 읽게 되거든요. 중요한 주식들만 알림 설정을 해야 된다. 근데 주린이 분들은 어떤 거를 해놔야 될지를 사실 잘 모르지 않을까요? 최초는 섹터별 대장주들 알림을 켜놓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섹터별 대장주들이 다 있어요. 작은 기업들은 뉴스도 별로 없고 관심도도 적어요. 네네네. 어차피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은 좋은 주식을 사서 장투하고 나중에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니까 네. 좋은 주식들은 큰 주식들이에요. 큰 주식들에 대해서 알림 설정을 해놓고 자세히 파고들다 보면 나중에 본인의 취향을 알아요. 본인이 어떤 종목을 좋아하고 어떤 섹터를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제 관심이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뉴스를 더 찾아보게 되거든요. 뉴스에서 실적이 나오고 호재가 나오고 악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의 내용이 조금 더 알고 싶어. 그럼 이제 스스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특정 종목, 내가 사고 싶은 종목,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점점 파악을 하다 보면 이 지식이 말도 안 되게 쌓여요. 책을 통해서 기본 용어에 대해서 알게 됐다면 기업의 정보들은 요 알림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요것도 실전 관련된 건데 네. 커뮤니티를 이용하셔야 돼요. 어떤 걸 말하느냐? 인터넷 보면 리딩방 같은 거 많잖아요. 카카오톡도 주식방이 굉장히 많아요. 맞지. 오픈 카톡방? 네, 그런데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네. 요거를 이용하면 진짜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제가 마지막 훈련이라고 할게요. 훈련은 재료 소재의 파악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료? 네. 소재? 기업의 뉴스를 재료라고 해요. 요 재료의 크기를 보고 읽을 줄 아는 거야. 이 뉴스가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 영향을 얼마나 미칠 건지에 대해서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거를 하나하나 내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 채팅방 이런 데서는 수많은 정보가 나와요. 기업 정보를 막 정리해서도 막 올려주거든요. 저도 아직도 한 6개 방 정도는 진짜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많은 루머부터 시작해서 잡다한 정보들을 내가 오히려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사라 이러면 진짜 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네. 단 한 가지 원칙이 존재합니다. 절대 사지 마세요. 아 진짜요? 사는 네, 살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 그다음에 절대 돈 내고 가입하지 마시고요. 이 소재를 보고 이 뉴스가 실제로 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고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소재만 딱 들어도 이게 대충 딱 규모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기업에서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 카톡방에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살짝 보게 됐죠. 이게 뭐 주주배정증자인지 3자 배정증자인지 아니면 일반 공모증자인지 그 다음에 증자를 왜 하는지 새로운 업계에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이 재무적으로 되게 불안해서 돈이 필요해갖고 유상증자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재료만 보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많이 하다 보니까 재료를 딱 보게 되면 이게 가겠구나 안 가겠구나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자는 거죠, 우리가. 아, 공짜로? 공짜예요. 완전 공짜지. 돈 내는 거 싫어하잖아, 내가 또. 네네네. 요렇게 그다음에 여기 있으면 또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좋아요. 절대 따라 사지만 않으면 정말 유용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저는 공부를 했고요. 더 많은 방법이 있긴 한데 진짜 저한테 도움이 됐던 이 세 가지 방법을 공유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주린 입장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Q&A를 몇 가지 이렇게 적어왔거든요. 물어보려고. 이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Q&A 시작해보겠습니다. 예. 뿅.